안녕하세요. 스케치업에서 원형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X축 먼저 입력이 되는 거니까 가로로 200, 외벽이 400 정도 두께를 봤으니까요. 가로로 400, 세로로는 2000 정도를 넣겠습니다. 간단히 좀 차이가 있네요. 가로로 400, 세로로 5000. 이렇게 좀 넉넉하게 벽을 만들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더블 클릭, 밀기 도구 푸시푸트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임시로 눌러준 거고요. 값을 계속 추가로 고칠 수가 있어요. 2400을 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창문을 동그랗게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모를 하나 벽에다 그리면 돼요. 근데 그릴 때 이걸 이렇게 한쪽을 일부러 길게 그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숫자가 나타나는 순서를 보시고 앞쪽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로값이죠. 바닥에다 그렸을 때는 X, Y축으로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로로 입력하면 XY축에 적용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느 한쪽을 일부러 길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앞쪽이 이제 기니까 이게 높이가 됩니다. 1200, 1200. 하다 보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제 위에 동그란 이 원형 창문을 만들 거니까 동그란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값은 700을 주고요. 뒤에 값은 100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작은 박스가 그려지죠. 스페이스바 또는 여기 화살표 클릭.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사각형이 모두 선택이 돼야 되고요. 자, 이걸 내려주고, 자, 이것은 바닥에서부터 120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붙여줬고 위로 살짝 올린 다음에 1200을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원형 서클 툴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가져다 대시면 미드 포인트라는 게 잡힐 거예요. 클릭을 일단 하시고 옆으로 이동해서 끝에 지점에다가 찍어줍니다. 원이 그려졌는데 원이 좀 각지죠. 그리고 좀 위에 너무 붙었는데요. 이것은 벽체를 더블 클릭해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숫자를 변경하면 수정이 되거든요. 300 정도 더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그리고 이 원의 모서리 부분이, 원의 테두리 부분이 너무 각지니까 자, 선택을 하고 이쪽에 에디트 인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에디트 인포를 만약에 이제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선 위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 엔티티 인포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걸 선택해 주면 이제 이쪽 메뉴가 뜨게 돼요. 여기 세그먼트를 50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선이 되게 곱게 보이죠. 자, 지우개 툴 선택하신 다음에 누르고 지나갑니다. 그럼 다 지워져요. 깔끔하게 붙죠.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그리고 모든 면과 그리고 선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 벽에다가 붙여야 돼요. 지금 빈 공간을 클릭을 해보면 선이 두껍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그룹이고 요거는 그룹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서로 붙지 않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거를 이 안쪽에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룹을 잘 만드셨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 벽을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익스플로드란 메뉴를 깨주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붙습니다. 둘 다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 방법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컨트롤 Z를 한 두 번 정도 눌러서 언더를 했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 그리고 컨트롤 X를 누릅니다.
그리고 벽을 더블 클릭. 그러면 그룹이 편집되는 상태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메뉴에 가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그룹 바깥쪽에 붙었던 물체가 그룹 안쪽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이 얇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 그리고 밀기 도구로 이렇게 안쪽을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대쪽 이 선의 스냅을 잡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뚫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인 툴을 찍고요.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이 채워지게 돼요. 사선으로 선을 클릭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쪽에 면을 채우기 위해서, 자, 언두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쪽 면을 채우기 위해서 라인 툴로 이렇게 선을 그렸다.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런 특징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면 면은 채워지고, 나중에 자, 스페이스바, 그리고 선을 지웁니다. 그리고 밑에 면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선택하면 선이 하나로 선택이 되죠. 이런 특징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선을 그려준 거고요. 자, 면을 선택하고, 자, 이때 면 선택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스케치업에서는 면이 구성될 때 테두리가 있어야지 면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하면 테두리가 같이 잡히잖아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잘라낼 거예요. 좀 이따 쓰기 위해서. 컨트롤 X. 그러면 아까 구멍 뚫린 게 없어져요. 왜냐면 그 구멍 뚫린 것도 면의 구성 조건이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더블 클릭해서 반대쪽에 있던 테두리를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면을 한 번만 클릭하고 컨트롤 X를 눌러주시면 일단은 창문을 뚫은 구멍은 유지가 되고요. 빈 공간을 찍겠습니다. 자, 창문을 이제 벽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창문을 만들어 줘야겠죠. 좀 전에 복사했던 그 물체를 에디트 메뉴에 가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란 메뉴를 통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블 클릭. 창문의 두께는 보통 200 정도로 볼 건데요. 밀기 도구 선택한 다음 면을 찍고 바깥쪽으로 대충 빼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200 정도를 주고요. 지금 만든 거는 창틀이 됩니다. 그래서 창틀의 두께는 40 정도 줄 건데요. 이때 여기 옵셋 도구를 선택하시고 창문의 면에다가 갖다 대시면은 빨간 점과 이렇게 면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클릭해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안 움직이고 입력하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입력하는 곳이 없어져요. 숫자가 입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숫자 지금 치고 있는데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을 놓고 이게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께를 아까 40이라고 그랬죠? 40 하고 엔터 친 다음, 자, 이거 푸시풀 툴 도구를 통해서 안쪽으로 좀 밀어서 여기를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문 틀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반 정도 나눠져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여는 그런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옆으로 밀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안쪽의 면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자, 더블 클릭해서 이 도구를 이 물체를 열어 주시고요. 연필 툴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끝에서 이 정도에다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여길 찍고 이쪽으로 클릭을 해서 면이 만들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선을 선택한 다음 지워주고요. 이 면을 선택하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하셔서 테두리까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면이 망가져요. 면을 찍고 컨트롤 X. 그리고 얘는 이제 그룹을 닫아야
지금 만들어진 면하고 붙지 않아요. 빈 공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룹, 이것도 그룹.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면이 복사가 돼 있죠. 잘라내기로 했지만 일단 복사가 돼서 임시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걸 에디트에 가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로 붙여줍니다. 저는 이제 이걸 반 잘라서 창문의 형태를 만들 건데요. 예, 이 상태에서 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나눠주고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이쪽 면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쪽 면을 더블 클릭, 컨트롤 X. 자, 그러면은 제가 더블 클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연관된 면이 모두 선택돼서 다 지워졌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한쪽 면만 찍은 게 이제 기억이 돼서 그쪽 면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두께를 주겠습니다. 두께는 4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그리고 그룹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그룹, 이것도 그룹. 근데 이건 그룹이 안 됐죠? 그러면 작업 편의상 3번 연속 클릭해서, 근데 여기에 보니까 3번 연속 클릭을 했을 때 이쪽 테두리가 남아 있는데요. 자, 이거 처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이크 그룹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제가 그룹을 연 것만 따로 보이면 좋거든요. 자, 그 기능은 여기 뷰에 가시면 컴포넌트 에디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은 지금 그룹을 열어 놓은 것만 이렇게 단독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쪽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개를 선택하고 누르고 지나가면서 지워주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만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스페이스바 3번 연속 클릭을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옵셋 기능을 사용해서 80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프레임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적당하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선을 선택한 다음 이동 툴 그리고 이쪽 끝을 스냅을 잡아서 클릭한 다음에 자, 아래로 내릴 건데 이게 그냥 잡혀서 움직이면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누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누르고 밑으로 선을 따라서 내린 다음 클릭 40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바깥쪽 프레임이 80이었으니까 이것도 8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께가 생기고요. 스페이스바, 면 선택, 이동 툴, 자, 여기를 찍고 컨트롤 키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대략 찍으신 다음에 100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붙고요. 그러면 200을 주면 여기에 붙고 한 300 정도 해서 프레임을 2개 정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유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지우개 툴로 여기를 눌러서 지나갑니다. 누르고 지나가고요. 누르고 지나가고 누르고 지나가면 이게 프레임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를 이제 유리로 사용을 할 건데 이걸 밀기 도구 푸시프 툴로 여기 클릭 한번 반대쪽 선에다가 스냅 클릭 그리고 나머지는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그 크기만큼 뚫리게 됩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한쪽이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유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유리는 이 안쪽의 모양대로 또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나게 만들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건 이런 방식을 쓰시면 좋습니다. 창문 안쪽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틀 만든 것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일단 이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빈 공간을 찍고 창문을 잠깐 선택해서 하이드를 해주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컨트롤 C 누른 그 면을 자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복사한 걸 똑같은 자리에 붙이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유리가 있는 걸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인셋, 옵셋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면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빨간 점 보일 때 클릭 한번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클릭. 네,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유리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요면만 쓸 거예요. 요면 선택, 컨트롤 C. 3번 연속 클릭, 지우세요. 그리고 또다시 에디트에 가서 페이스트 앤 플레이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면을 지우세요. 일단 이 면을 지우는 게 좋아요. 지우고 안에 있는 선을 3번 연속 클릭하시면 이게 방해 없이 얘네들만 싹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연필 툴로 이런 데다 선을 한번 쫙 그려주시면 면이 채워지죠. 자, 이게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께를 5mm 정도 주겠습니다. 5 정도 주고요. 3번 연속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감춰진 것을 살려보겠습니다. 이거 감춰진 것은 이쪽 목록에 가면은 아웃라이너에 지금 그룹으로 감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창문 틀인데 유리가 여기 바짝 붙어서 만들어졌으니까 자, 저는 지금 안에 유리가 지금 선택된 상태인데요. 이동 툴 그리고 요 끝에 찍고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유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해서 만들 건데요. 스페이스바 유리 선택, 창문 틀 선택, 컨트롤 키, 유리 선택 이렇게 하고 플립 기능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녹색 이 판때기 이용하게 됩니다. 녹색 판때기를 잡고 네, 여기 이렇게 중점을 잡아주는 거죠. 미드 포인트. 그리고 컨트롤 키 아니면 그냥 놔두시고요. 컨트롤 키 나중에 한번 딱 눌러주셔도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대칭 복사가 끝난 거고요. 벽에다가 대략적으로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이렇게 머티리얼을 가서요. 초기화 새로 만들기 여기에다가 벽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저는 벽이 이미 한번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저게 벽이 1이라고 붙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창틀 그래서 창틀 역시 창틀은 약간 회색 하는 게 좋겠네요. 창틀은 약간 나무 색깔 정도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 좀 진하게 요런 색깔 넣어주고 자, 지금 이쪽은 이제 유리가 같이 잡혀 있어서 지금 같은 색깔 들어간 건데 자, 초기화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유리 해주고 색깔은 약간 파란색이 좋겠네요. 그래서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V-Ray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V-Ray 재질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만들기만 한 거니까 스케치업 상에서는 이 밑에 보시면 유리 맵의 밑에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있는데요. 이 오파시티가 불투명도인데 불투명도를 낮추면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둥근 형태를 가진 창문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